코인과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코주부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라입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여러분들께 시장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 날씨는 추적추적 비가 오지만 우리 시장에는 빨간 해가 떴는데요. 양시장 모두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밤 미국 3대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한 데 이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훈풍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은 2,562.49포인트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섰습니다. 오늘 1.66%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그간 계속해서 빠져나가던 지수의 흐름, 오늘 빨간불 켜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의 예상치로 시작을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오늘 878.73포인트로 오늘은 4거래일 만에 코스닥도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대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오늘 양대 지수를 끌어올린 건 수급의 힘이 참 컸다라고 합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드디어 기관과 외국인이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기관은 1,664억 원, 외국인은 2,633억 원 사자 포지션을 취했고요. 개인 홀로 물량 덜어냅니다. 4,283억 원 팔자세를 취했네요.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 우위 가져가는데요. 기관은 754억 원, 외국인은 3,224억 원 물량을 담아냅니다. 개인 홀로 덜어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덕분에 우리 시장 탄력을 다시 한번 받고 시작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 시장 또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박 잡으러 가는 시간입니다. 대박 포인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게 있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 여러분이 저희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연결고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스캔하셔서 링크 클릭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멘토님은요. 오늘 시장에 맞게 또 맞춤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일단은 여러분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을 너무너무 잘하셔서 소통의 여왕이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시는 멘토님입니다. 바로 이미정 멘토님 인사드릴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장이 오랜만에 올라졌기 때문에 빨간색 옷을 입고 등장해 봤습니다. 저는 시황 분석을 통해서 성장주를 발굴해 드리고 있는 이미정이고요. 오늘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챙겨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 양봉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선은 오늘 날씨 때문에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아마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활짝 한박 웃음 지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이 얼마나 긴 장대 양봉들을 노란톡방 안에서 만들어 주셨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 보시죠.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MBT로 10.62%, STX 엔진으로 7.38% 수익이고요. DNC 미디어 7.11%, 솔분으로 10.17% 수익입니다. 여기에 두산 테스나 12.73% 수익률까지 챙겨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매도한 물량도 있지만 아직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STX 엔진 그리고 DNC 미디어는 1차 매도만 한 상황이네요. 특히나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수익 청산하신 종목들이 MBT, STX 엔진, DNC 미디어가 어제 날짜로 수익 청산을 하고 계시거든요. 더 들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씩 리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어제 모든 물량 매도 청산하셨던 MBT입니다. MBT 10.62% 수익률 안겨주셨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 이슈 아실 겁니다. 스레드가 오픈 AI 챗 GPT를 넘어서 가입자 속도가 정말 빠르게 1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있죠. 관련주로 묶이면서 멘토님이 잡아주신 종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멘토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T가 광고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메타에서 신규 SNS 플랫폼인 스레드의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 MBT 주가도 바로 어제 장대 양봉이 형성됐습니다. 이 MBT가 시총이 1,000억 원이 조금 넘는 규모여서 그렇게 무겁지 않은 종목이고요. 모바일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플랫폼인 이 에디슨 오퍼월이 올해 하반기에 고성장세 나타내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에디슨 오퍼월이 어플 설치 그리고 SNS 팔로우 상품 구매 이런 미션을 수행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포인트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포인트뿐만 아니라 네이버 페이의 포인트 그리고 네이버 웹툰을 볼 수 있는 쿠키 5분 서비스까지 함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하반기까지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히든 종목 힌트 드렸을 때 이 캐시 슬라이드 사업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이 모바일 화면에서 잠금을 해제할 경우에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이 캐시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상형 광고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광고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이 리워드 광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MBT도 크게 수혜 입으면서 성장세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 증시 상장에 추진될 경우에는 이 MBT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최근 이슈는 이 메타 스레드의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점이고요. 최근에 이제 가입자 수가 출시 5일 만에 1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픈 AI 챗 GPT보다
MBT보다 빠른 기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인기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이 SNS 플랫폼 그리고 온라인 광고 관련주들이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인스타그램 이 스레드가 이제 이후에 아직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자 수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광고 관련주들 아직 이슈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또 MBT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 주가 추세 보면 6월 말까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내줬습니다. 6월 말부터 계속 쉬어가다가 이제 7월 초부터 강한 급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추세가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일 이동 평균선 타고 지금 캔들이 일주일 넘게 양봉을 형성을 하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주가가 장기간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경우여도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좋고 또 단기간에 이슈가 발생하면 이슈와 실적 성장세 전망 속에 맞물려서 이 주가도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줍니다. 이 MBT도 이제 성장세에 나타내줄 수 있을 거라는 전망 속에 박스권 상단을 뚫고 최근에 우상향 기조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바로 어제 너무 강하게 두 자릿수로 수익률이 올라가줬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이제 MBT뿐만 아니라 여러 광고 관련주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광고 관련주들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MBT는 제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제 공략 타이밍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레드 관련주로 묶이면서 광고 테마들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MBT로 수익률을 안겨주셨는데요. 지금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른 광고주, 후발주자로 한번 챙겨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이 제2의 MBT를 만나볼 수 있는 후발주자 광고주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 링크 터치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노란톡방 QR코드가 잘 안 뜬다고 문의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핸드폰을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 어플 키셔서 그냥 가까이 가져다만 대셔도 QR코드 주변에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미정 멘토님의 사진이 보이는 화면이 뜰 텐데요. 해당 화면에 입장하셔서 멘토님과 함께 대응 전략과 종목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XTX 엔진입니다. 해당 종목도 7.38% 어제 1차 매도하셨습니다. 우선은 조선사 실적 기대감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선 업종 가운데에서 멘토님이 STX 엔진으로 7% 수익률, 50% 물량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2차 매도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겠다라는 목표가 멘토님께 전략으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멘토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STX 엔진이 조선 관련주이고요. 제 포트폴리오 종목들 중에서 조선 관련주가 없어서 제가 STX 엔진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었는데 이 종목이 조선형 디젤 엔진과 또 방산 특수 엔진을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공급 계약 이슈가 굉장히 자주 발생했었기 때문에 STX 엔진 주가도 지금 조선 관련주들에 비해서 자주 양봉이 출현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조선 업체들 실적 성장 전망 속에 굉장히 상승세가 좋습니다. 지금 조선 관련주들 오늘도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조선사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신조선가 지수 또한 아직 고점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선종별 PER 배수를 봤을 때 과거 평균으로 봤을 때도 이제 아직 당시 PBR의 배수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계속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조선 관련주들 올해 하반기에 더 크게 올라가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STX 엔진이 제가 최근에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절반 물량을 덜어냈었고 절반은 아직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장 마감 후에 좀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STX 엔진이 향후 2년 동안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수주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는데요. 최근에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라는 점이 오늘 장 마감 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주가 흐름이 흘러가는 이 추이를 제가 한번 살펴보고 남은 절반을 계속 보유를 할지 아니면 청산할지 저희가 내일 좀 장을 보고 판단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래서 STX 엔진 최근에 5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6월 초에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지금 새로운 구간에서 가격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14,000원 위에서 다시 한번 캔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STX 엔진을 제가 청산을 한다면 다른 조선 관련주들 중에서도 또 자리가 괜찮고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 분석해서 노란톡방 안에 상세한 매매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 수익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장 마감 후에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좋은 타점에 대한 대응을 지금 잡아드릴 수가 없거든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멘토님의 실시간 대응, 장중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 케어해주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열려 있을 때 참여하시는 게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시간 이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 링크 터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 해당 종목도 우리 멘토님이 어제 날짜로 1차 매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7.11% 수익률 확보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가 웹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 웹툰 관련주들이 중국의 파노 관련해서 이제 엔터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만화진흥법 개정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웹툰 관련주들도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NC 미디어 웹툰과 웹소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여서 계속해서 추가 상승세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멘토님 지금 STX 엔진 화면 틀어놓으시고 설명해 주시면 우리 멘토님 지금 이야기가 시청자분들께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멘토님 조금 시청자분들께 친절하게 노란톡에서처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제가 DNC 미디어 너무 어떻게 분석할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화면을 안 넘긴 것 같아요. 제가 DNC 미디어 차트를 열어뒀고요. 그래서 웹툰과 웹소설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난 2017년부터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미에 진출을 해서 앞으로 올해에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4월부터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소설을 연재를 해서 계속해서 흥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넷마블 퍼블리싱에 따라서 이제 모바일 게임 흥행까지 예상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이제 성과도 좋고 이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도 성장세 나타내 준다면 DNC 미디어 아직 조금 최근에 박스권을 벗어난 흐름이고요. 이 상단을 돌파한 후에 추가적인 시세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웹툰의 신작 수가 15개에서 20개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의 웹툰 수 증가에 따라서 또 주가 움직임 나타나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웹툰 테마가 올해 상반기에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던 것 같고요. 이 문체부에서 만화와 웹툰이 이제 혼용이 되었었는데 이를 구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명확한 기준이 없이 혼용이 되었었는데 이제 만화와 웹툰이 법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웹툰의 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DNC 미디어의 차트 흐름 봤을 때도 지난 4월까지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25,000원을 뚫어줬다가 다시 주가가 이 바닥권 부근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거치고 있고요. 이번 달 들어서면서 주가가 다시 좀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6월 32일 16,250원을 기점으로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다시 추세를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빨간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장기적으로 조금씩 매집에 나서고 있는 종목이고요. DNC 미디어 제가 1차 매도 정도를 했고 남은 절반 아직 보유 중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상세한 매매 전략 더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노란톡방 안에서의 매매 전략 왜 중요한지 멘토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상세한 전략은 아무래도 장중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일 시초가부터 멘토님과 전략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는 방송이 끝나면 문이 닫힙니다. 저희 멘토님 워낙 노란톡방 안에 소통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또 그날 이슈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리는 단타 종목도 꽤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단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의 리뷰도 들어볼게요. 솔본입니다. 10.17% 수익인데요. 해당 종목 공공기관의 챗봇의 지분을 보유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해당해서 멘토님이 수익 안겨주실 때까지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케어를 잡아주셨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본이 미디어 그리고 IT 관련주이고요. 키네마스터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 키네마스터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솔본 주가가 최근에 시세가 분출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키네마스터가 이 솔본에서 멀티미디어 사업을 분사한 업체예요. 그래서 공공기관 챗봇을 구축한 YG넛의 지분까지 보유를 하면서 AI 관련주로도 묶여 있고요. 또 이 키네마스터, 솔본 이 두 업체 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면서 주가의 미래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바일 동영상 편집 어플 사업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미래 기대감이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솔본 주가가 먼저 움직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10% 정도로 수익을 청산을 하고 나왔는데 보시면 5월 중순에 한 번씩 이렇게 시세가 나와준 것 같고 시세가 또 6월에도 조금씩 계속해서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말에도 두 번 정도 장대 양봉이 형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7월 들어서면서 다시 추세가 좀 전환이 되었어요.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출현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이 음봉에서 조금 바닥까지 조금 더 하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솔본 2차 매도 우선은 10% 정도로 수익을 청산을 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됐었지만 이제 향후에 성과까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면 솔본 주가도 바닥 다지고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솔본이 이제 미디어, IT 관련주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테마가 순환하면서 솔본 주가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공략 타점 제가 계속해서 리딩 노란톡방 안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공략 타점을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주겠다. 이미 수익낸 종목을 다시 한번 수익이 노리겠다라는 포부를 멘토님께서 강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 놓치지 말고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방송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산 테스나까지 만나볼게요. 두산 테스나 12.73% 수익입니다. 해당 종목도 멘토님께서 단기간 좀 빠르게 잡아주시려고 노력했던 종목이다라고 하시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최근에 이 두산 테스나 관련해서 개별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평택의 신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오는 하반기, 이번 하반기에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주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도체 제조 관련해서 이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업 부문에서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두 자릿수 성장세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해 인수를 했던 이 시스템 테스트 업체 최근에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1분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하면서 이 테스트 물량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하반기에 더욱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테마이기도 하고 이 두산 테스나도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장대 양봉이 출현이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가 아직까지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2분기에도 호실적 발표해 준다면 두산 테스나 주가 또 한 번 움직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 봤을 때도 계속해서 한 번씩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도 물량을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 4만 원 구간에
구간에서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이 매물 구간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면서 지지받고 올라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두산테스나 제가 12%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아직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두산테스나도 실적 성장세에 힘입어서 하반기에 좋은 성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두산테스나 이미 수익 청산했지만 반도체 관련 주들 중에서 아직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노란독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또 두산테스나도 관련해서 이슈 발생할 때마다 소개해드리고 또 상세한 매매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멘토님과 함께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각각 하나씩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열려있을 때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전에 멘토님께 아까 제가 못다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노란톡방 안에서 단타 종목, 단기 수익 종목도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번 주 단타 종목이나 저번 주 단타 종목 또 이슈 끌만한 종목들이 또 있었나요? 단타 종목 제가 이번 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타 종목이 좀 올라줬습니다. 네. 제가 개장 전에 우신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도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이 왕초보 님이 네. 인증샷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단타 종목들을 날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고요. 개장 전에 제가 올려드리는 이 단타 종목 체크하시면서 시초가에 대응해 보신다면 날마다도 조금씩 수익 청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노란독방 안에 입장해 주셔서 단타로도 수익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그날 이슈에 따라서 멘토님이 여러분들께 자그맣게 선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작은 선물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정말 큰 수익으로 남아갈 수 있는지는 멘토님과 전략 잘 세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실 단타라는 게 단기 수익,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멘토님의 대응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멘토님과 함께 그날 타점 잡아서 수익 보고 싶다, 단타에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눈 동그랗게 뜨고 귀는 쫑긋 세우고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넣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시간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넣어볼 수 있는 이 시간은요. 이슈 속에 업종이 있고요. 업종 속에 종목이 있다라고 하죠. 멘토님과 함께 외쳐볼게요. 이슈 속에 종목이 이슈. 좋습니다. 자, 멘토님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인지 제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 이슈로 원전 업종 꼽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여졌고요. 정부가 이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이제 전력 공급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원전과 수소 이런 새로운 공급 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공정하게 개편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 또 산업부에서도 오는 2024년과 2038년에 적용이 될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까지 이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기부에서도 이제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단을 출범을 했습니다. 이 출범식을 개최를 해서 과기부와 또 산업부에서 올해부터 향후 6년 동안 총 4천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이 모듈화 설계 그리고 완전 피동형 안전개통 이런 새로운 SMR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향후 2028년까지 이 기술들의 표준 설계와 검증, 인허가까지 완료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제가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효성중공업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효성중공업이 중전기기와 건설을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될 시즌인데 2분기 실적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긍정적인 성장세 나타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30% 넘는 증가세 나타낼 것 같고 또 영업이익도 300% 가까운 성장세 나타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중공업 부문에서 이 성수기 효과 그리고 수주가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효성중공업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고 또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이 가격 상승세에 따라서 성장성과 수익성 동반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과 중국, 인도 생산법인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이 생산 능력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쪽으로 매출 지역까지 다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별 다변화에 따라서 고성장세 이번 하반기에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봤을 때 아직 저평가된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효성중공업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에 관련한 이슈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습니다. 원전 관련주, 오늘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가 아닌가 싶은데요. 효성중공업 멘토님이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주자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이 원전 관련주 제대로 된 종목 내 포트에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보셨다가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이 주시는 나이스한 타점 함께 잡으셔서 수익까지 안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로는 게임 관련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게임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9월에 국내 게임 업체가 글로벌 타깃 신작 출시 본격화로 인해서 주가 우상향할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견조한 흐름 나타내줬고요. 이 중국의 판호 발급 재개 영업 환경 개선 정책이 이제 하반기에도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 테마 상반기에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에 아직 이슈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이 캐시아웃라는 돈벌이가 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성장세 계속해서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9월을 필두로 국내 게임 업체들의 글로벌 타깃 신작 출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붉은 사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붉은 사막 마케팅도 목전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또 글로벌 사업자들의 국내 업체 신작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국내 업체들의 이 글로벌 타깃 신작이 지금보다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카카오 게임즈의 이 RS 신작인데 RS 라이즈 오브 가이던스가 이번 달 25일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또 넷마블 게임 중에서도 신의 탑 새로운 세계가 26일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계속해서 이슈 살아있고 이제 3분기에 들어서면서 게임 관련된 신작 계속해서 다수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게임 업종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게임 테마 내에서 좀 펄어비스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펄어비스가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을 하는 퍼블리싱 업체고요. 또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7월에 트위치 평균 동시 시청자 수가 지난달과 비교를 했을 때 200% 정도 증가세 나타내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3분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고성장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 붉은 사막 영상 공개 그리고 실질적인 마케팅이 세계 게임 중에서도 규모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하고요. 이 붉은 사막 게임 영상이 다음 달 유럽 최대 게임쇼인 게임스컴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 효과에 힘입어서 게임 테마 전반적인 상승세에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붉은 사막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내년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가장 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이 게임스컴에서 공개가 된 이후에 주가도 더 크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 펄어비스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서 아직 게임 테마에 속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게임 관련주도 좀 담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게임 테마 안에서 가장 상승세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게임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가 눈에 띄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멘토님은 그중에서도 펄어비스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게임 관련주 한번 올랐을 때 정말 신작의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가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미리 선취매할 수 있는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을 두드려야 할 저희가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방송 이제 1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 들어볼까요? 멘토님, 세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네, 세 번째 이슈로는 리오프닝 테마에 속한 화장품 업종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이제 중소형 화장품 업체에서 실적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일본의 수출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난 상반기부터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외 헬스앤뷰티 그리고 이커머스 또 해외 수출 중심의 성장 중인 중소형사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사들이 상반기에도 실적 성장세가 나타났는데 이제 3분기에 더 크게 실적 기대치도 높아진 상황이고요. 또 OEM사들 같은 경우에도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에 훨씬 더 견조한 실적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OEM사들이 중국의 생산법인 가동률이 지난 3월부터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동률 회복 추세도 상향 중이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OEM, ODM 업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업체들 중에서 한국콜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화장품 ODM과 제약 CMO 전문 업체이고요. 그래서 ODM, OEM, CMO 이런 다수의 운영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ODM이 이제 자체 개발을 하는 업체인데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서 제조업체가 주도적으로 제품을 생산을 하는 방식이고요. OEM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문하는 대로 생산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콜마가 ODM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ODM 운영 업체가 OEM보다는 조금 더 자체 기술 개발력을 보유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력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국내 법인이 이제 선케어 제품 매출 비중이 20%가 넘게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법인에서도 4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 15% 그리고 영업이익 21% 증가할 거라고 이제 증권가에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선케어 제품의 수주가 급증을 해서 이 매출액도 턴어라운드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 수요가 이제 리오프닝 본격화에 따라서 계속 증가 추세 나타내주고 있고 또 대형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 중소형 브랜드들에서도 국내외 실적 강세에 따라서 수혜에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 실적이 강세를 나타낸다면 대형 업체들도 그에 따른 수혜에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좀 굉장히 성장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적자 폭도 축소가 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제가 한국콜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첨부한 이 선크림이 한국콜마의 선케어 제품인데요. 이 선케어 제품으로 실적 호조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매출 그리고 해외 제품 수주 급증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화장품 업체들 중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업종 오늘 조금 강세 흐름 보였던 종목들이 몇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멘토님이 한국콜마 이야기 잡아주셨고요. 화장품 관련주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발 이슈와 함께 묶여서 우리가 실적 부분까지 함께 체크가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수익 종목들 체크 잡아갈 수 있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스캔하셔서 링크 터치 멘토님과 함께하는 오픈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관심 종목들의 타점과 나이스한 위치 멘토님이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 10분 남았네요. 10분 안에 들어오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은 멘토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 강의 시간입니다. 주식 플러스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플러스 레슨 주제로 ETF 골라봤습니다. ETF가 상품인데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고요. 이 펀드가 중도 환매 시에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환매 후에 현금을 확보하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운용 보수가 0.2% 수준에 불과하고요. 또 매도 후에 현금 확보까지 이틀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펀드와 비교했을 때 장점입니다. 또 국내 주식이 매도했을 때 0.2% 거래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ETF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도 없어서 이 종류에 따라서 배당 소득세만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상품이고요. 또 국내 주식형 ETF가 매매 차익이 발생을 할 경우에 비과세로 세금이 없는데 반면에 채권 ETF 그리고 해외 지수 ETF 또 파생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국내 주식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는 ETF가 다른 금융 수익과 합산을 했을 경우에 2천만 원이 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다음 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배당 소득세가 다른 나라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세금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ETF와 펀드의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더욱더 매매하시는데 수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ETF 상품 플러스 레슨 주제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주식을 하다 보면 ETF라는 이 상품을 만날 기회가 참 많은데요. 그때마다 조금 낯설고 어렵다.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멘토님이 주식 플러스 레슨 교육으로 잡아주시니까 조금은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데요. ETF 관련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QR코드 찍고 빨리 들어오셔서 멘토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8분 남았습니다. 8분 뒤면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 전에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노란톡방이 필수로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타점을 잡고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을 공개하는 바로 그 시간인데요. 어떤 시간이냐면요. 바로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멘토님 히든 종목 열어보기 전에 화면부터 확인하시죠. 네, 이미정 멘토님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과 두 번째 히든 종목 두 가지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멘토님 오늘 준비하신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겹테마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고 아이폰 OLED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 구동칩인 DDI 공급 전문 업체이고요. DDI가 디지털 신호를 적색과 녹색, 청색의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을 해서 패널에 전달하는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주요 거래처로는 LG 계열사였는데 올해 초에 삼성그룹과 함께 차세대 DDI 공동 개발에 착수하면서 주가 움직임도 계속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차세대 구동칩 개발을 하는 LG를 넘어서서 이제 삼성과의 협력에도 나서면서 추가적인 성장세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미에서도 이 반도체 세트 업체 중심의 실적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국내외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 중에서 골라봤고요. 또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고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봤고요. 또 지난 5월에 바닥을 확인을 하고 주가가 계속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의 상승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좀 주가가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 구간에서 횡보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횡보하다가 이번 달 5일에 12만 6,900원이라는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추세가 살아있고 또 고점을 새로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기관 순매수세 계속 보신다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장기간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지금 5월 말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서 지금 상향 돌파해서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장기 이동 평균선 추세도 계속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매물 구간까지 다 소화를 하면서 주가가 지금 고점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트렌드에 올라타서 추가적으로 수익률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골라봤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폰 OLED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겹테마주죠. 근데 뿐만 아니라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끈끈한 협력 관계. 그런데 지금 매수세까지 완벽한 삼박자를 이뤘습니다. 기관이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앞서 멘토님이 기술적인 분석도 잡아주셨죠. 자, 지금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요. 히든 종목 첫 번째를 위해서 QR코드 입장하시는 일입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만 가져다 대셔도 QR코드 주변에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2차전지, 비철금속 관련주로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올해 상반기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고요. 알루미늄 가공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유통까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생산 중인 알루미늄 압연 제품의 소재가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의 제품이 없기 때문에 수출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강점을 확보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다른 알루미늄 업체들의 이 소재 공급하는 역할이 이번 하반기에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알루미늄이 비행기 소재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과 포일 또 주방도구까지 여러 제품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에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중국에서 최근에 원자재 수출을 통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수출 통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제 다른 품목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조일 알루미늄이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제품이 없어서 이제 수출 제재를 피하면서 주가도 상승세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일 알루미늄의 주가 추이 봤을 때 5월과 6월 동안은 계속해서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줬고요. 지금도 박스권 구간의 상단을 최근에 돌파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지금 상승세가 나와줬다가 이 구간에서 다시 매물 구간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인 투자자들이 지난 4월부터 이번 달까지 계속해서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조일 알루미늄도 이제 2차전지,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올해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지난 4월에 한번 고점을 형성을 하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 형성한 이후에 5월에는 이제 저점을 형성을 하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동평균선이 지금 밀집된 구간입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수렴된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또 추세가 전환되면서 변동폭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집 구간에서 이제 상승 방향으로 매물 구간을 소화하고 이슈에 힘입어서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봤고요.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 중에서도 아직 지난 4월에 한번 고점 형성한 이후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반등세에 힘입어서 하반기에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매매 전략과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독방 입장해 주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2차전지 비철금속 관련주로 여러분들께서 잡아갈 수 있는 매력 포인트, 기관의 수입, 외국인의 수급도 물론 유입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동평균선의 밀집 구간에 놓여 있어서 여러분들 타점상으로도 가져가기 아주 좋은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는 다 알려드리지만 종목명과 타점은 절대로 방송 중에서 공개해드리지 않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는 만큼 빠르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30초 남았네요. 히든 종목이 왜 좋은지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보시면요. MBT로 10.62%, STX 엔진으로 7.38%, DNC 미디어로 7.11%, 솔본으로 10.17%, 두산 테스나까지 12.73% 가져갑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전부 방송에서 관심 종목, 히든 종목으로 언급된 만큼 여러분들은 QR코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고생하신 임정 멘토님, 10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